2019년 7월 어느 새벽, 대한민국 반도체의 심장인 삼성전자의 숨통을 조이는 기습적인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예고도 없이 갑자기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전국의 주유소와 마트가 동시에 문을 닫는다면 온 나라가 마비되듯 삼성전자에게는 그보다 더 치명적인 국가적 위기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반도체 산업의 생명줄과도 같은 세 가지 핵심 소재의 수출을 일방적으로 막아버리며 한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 한국 반도체는 이제 끝났다며 삼성이 무릎을 꿇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조롱 섞인 분석을 쏟아냈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이유는 반도체 회로를 찍어내는데 필수적인 EUV 블랭크 마스크 시장을 그들이 90% 이상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기가 막히게도 0.1%조차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제로 상태였으며 우리에겐 자생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세계 최고의 빵을 만드는 제빵사가 유일한 밀가루 공급원으로부터 이제 더는 재료를 팔지 않겠다는 절교 선언을 들은 것과 같았습니다. 삼성전자의 창고에 남은 재고는 길어야 고작 3개월치였으며 이것이 바닥나면 전 세계 스마트폰과 슈퍼컴퓨터의 생산은 일제히 중단될 위기였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20%가 순식간에 날아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지만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26년 현재 상황은 기적처럼 변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이 300일간의 기록은 단순히 기술 개발을 넘어 일본의 뒤통수를 치기 위해 엔지니어들이 흘린 처절한 땀과 눈물의 결과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고 짜릿하게 일본의 오만이 잠자던 호랑이의 발톱을 어떻게 꺼내게 했는지 그 과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체 블랭크 마스크가 무엇이길래 일본이 이를 무기로 협박했을까요? 쉽게 비유하자면 도장을 찍기 위해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깨끗한 원판 상태를 말합니다. 손톱보다 작은 반도체 칩 안에 수십억 개의 미세한 회로를 그려넣기 위해 아주 정밀한 도장 원판에 빛을 쏘아 회로를 찍어내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그냥 마스크가 아니라 EUV, 즉 극자외선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며 그 기술적 난이도는 우주 과학 수준으로 급상승합니다. 결국 과학자들은 빛이 통과할 수 없다면 거울에 반사시켜 튕겨내자는 발상에 전환을 했고 이로 인해 마스크는 단순한 판이 아닌 정밀 거울이 되었습니다. 이 EUV 블랭크 마스크는 축구장만한 바닥을 만들 때 높낮이 오차가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도 되지 않아야 하는 극한의 정밀도를 요구합니다. 먼지 하나만 묻어도 빛이 엉뚱한 곳으로 튀어 반도체 칩 전체가 불량이 되기 때문에 원자 단위의 결점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함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호야와 AGC는 이 거울을 만드는 비법을 20년 넘게 독점해 왔으며 온도 변화에도 10억 분의 5밀만 변해야 하는 기술력을 보유했습니다. 이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온도 때문에 1밀도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정밀도였기에 전 세계에서 일본만이 유일하게 성공했었습니다. 일본은 삼성이 제 아무리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이라도 이 기술만큼은 절대로 스스로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한 가지 크게 간과한 사실은 한국인은 안 된다는 소리를 들으면 오기가 생겨 기필코 해내고야 마는 민족이라는 점이었습니다. 2019년 수출 규제가 터지자마자 삼성전자 본사는 그야말로 전시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일본의 머리를 숙이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대신 국내 중소기업과 손을 잡고 반도체 핵심 소재를 밑바닥부터 직접 개발하여 자립하겠다는 아주 은밀하고도 거대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삼성의 눈에 들어온 회사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작은 기업인 SNS텍이었으며 당시 이 회사는 구형 반도체용 마스크를 주로 생산하던 곳이었습니다. 비록 당시 SNS텍은 EUV 같은 최첨단 기술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삼성은 이들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운명 공동체가 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삼성이 SNS텍에 내민 제안은 수천억 원의 파격적인 자금 지원은 물론이고 삼성의 핵심 연구원들을 현장에 직접 파견하는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시작하자마자 마주한 첫 번째 난관은 EUV 블랭크 마스크의 결함을 찾아내는 필수 검사 장비를 구하는 일부터 막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검사 장비는 일본의 레이저텍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으며 장비 한 대의 가격만 해도 무려 4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게다가 돈이 있어도 주문이 밀려 수년을 기다려야 했고 설상가상으로 일본 정부는 장비 업체들에게 한국 기업에는 물건을 주지 말라며 압박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집요한 방해 공작 속에서도 삼성과 SNS텍은 절망하는 대신 삼성의 막강한 구매력을 이용해 장비 업체를 설득하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SNS텍은 전 재산을 털어 용인의 전용 공장을 짓기 시작했고, 이는 다윗과 골리앗이 손을 잡고 골리앗의 무기를 뺏어오려는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주변 전문가들조차 삼성이 돈을 버리기로 작정했다거나 결국 일본 제품을 다시 쓰게 될 것이라며 매우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내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SNS텍 연구소의 불빛은 일본의 비웃음 속에서도 365일 24시간 내내 단 한 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캄캄한 연구소 안에서는 일본의 철옹성에 균열을 내기 위한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기적 같은 레시피가 처절한 노력 끝에 서서히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기술을 개발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일본의 진짜 방해와 기술적 한계는 본격적인 제조 과정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ISO 클래스 1이라는 극한의 등급을 맞춰야 했으며, 이는 가로 세로 높이 1m 공간에 미세먼지가 단 10개 이하만 존재해야 함을 뜻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일반적인 방에 수백만 개의 먼지가 떠다니는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우주공간 수준의 결벽에 가까운 청정도가 필수적이었습니다. SNS텍의 연구원들은 이 숨막히는 클린룸 안에서 매일 12시간 이상 방진복을 입고 일본의 기술 장벽을 넘기 위한 처절한 사투를 벌였습니다. 블랭크 마스크는 유리 기판 위에 몰리브덴과 실리콘이라는 금속 원자를 한 층씩 쌓아 올려야 하는 원자 단위의 정밀함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약 40층에서 50층까지 총 100여 층에 달하는 막을 겹겹이 쌓아 올려야 비로소 빛을 반사하는 거울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단 한 층이라도 두께가 0.1나노미터만 틀려도 그 마스크는 즉시 폐기해야 할 만큼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극한의 공정이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실패와 실패가 거듭되었고, 한 번 실패할 때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원재료들이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회사 통장의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 연구원들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으며 몸과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한국의 이러한 소식을 들으며 노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라며 20년 노하우의 차이를 강조하며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에서 파견된 베테랑 엔지니어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며 SNS텍 직원들과 함께 공장 바닥에서 잠을 자며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온도를 1도만 낮춰보자, 압력을 0.1초만 더 줘보자라며 수만 번의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일본이 만든 철옹성의 틈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이 300일의 긴 터널을 지나던 2024년의 어느 날, 검사 장비 모니터에는 모두가 눈을 의심할 만한 기적 같은 결과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마침내 국산 마스크의 결함 수치가 일본 제품 수준으로 뚝 떨어졌으며, 이는 대한민국 반도체 역사에 남을 위대한 기술적 진보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 개발 성공에 안주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연구실을 벗어나 실제 삼성전자의 가혹한 양산 테스트라는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구실에서 한두 개를 성공시키는 것과 하루에 수천 장을 찍어내는 실제 반도체 공장에서 완벽히 작동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의 품질 검증은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나 있으며 0.001%의 미세한 오차조차 용납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철칙이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국산 마스크는 삼성의 최첨단 라인에서 실제 극자외선을 쏘고 열을 가하는 그야말로 고문에 가까운 가혹한 테스트를 견뎌냈습니다. 테스트 초기에는 내구성이 미세하게 떨어지거나 표면에 변형이 생기는 등 국산 제품의 한계가 드러나는 듯한 위기의 순간도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SNS텍에 더 강력하고 정밀한 피드백을 주며 밤낮 없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국산화를 향한 삼성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했으며, 개발 현장은 매일 아침 전날의 테스트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피를 말리는 이 300일간의 인내 끝에 마침내 삼성전자 품질관리팀으로부터 모든 검증을 통과했다는 최종 리포트가 도착했습니다. 리포트에는 SNS텍의 EUV 블랭크 마스크를 실제 양산 라인에 즉시 적용 가능하다는 역사적인 문구가 짧고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을 확인하는 순간 정막이 흐르던 회의실은 순식간에 눈물과 환호성이 교차하는 감동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일본이 20년 넘게 쌓아올린 기술 장벽을 한국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손을 맞잡고 단 7년 만에 완벽히 허물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2026년 1월 삼성전자가 국산 EUV 블랭크 마스크를 본격 투입한다는 소식은 전 세계 반도체 업계를 거대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일본 증시는 패닉 상태에 빠졌고 자신들의 독점 체제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투자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투매를 이어갔습니다. 시장을 지배하던 일본의 호야와 AGC의 주가는 국산화 소식이 전해진 당일 하루에만 10% 넘게 폭락하며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한국이 어떻게 이토록 빨리 기술 격차를 따라잡았는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당혹스러운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국산화 성공으로 삼성전자는 그동안 공급권을 쥐고 흔들던 일본 업체들을 상대로 강력한 가격 협상 카드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삼성은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전량 국산 마스크로 대체하겠다는 단호한 선언을 하며 일본 업체들을 의뢰처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독점이 깨지는 순간 가격 결정권은 공급사에서 고객사인 삼성으로 넘어왔으며 이는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국산화 덕분에 삼성전자는 부품 구매 비용에서만 연간 수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얻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나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 공급망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고질적인 불안감 역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본은 한국 반도체의 목줄을 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경쟁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기적같은 성공은 SNS텍 한 곳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 전체로 번져나가며 소재 독립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SK하이닉스 또한 자회사인 SK퍼스를 통해 독자적인 국산화에 성공하며 대한민국 반도체 양대 산맥이 모두 완벽한 소재 자립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반도체를 잘 만드는 나라를 넘어 핵심 재료까지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진정한 반도체 강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거대 기업들은 이제 삼성전자를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평가합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이 외부의 어떤 정치적 충격이나 규제에도 가동을 멈추지 않는 완벽하고 견고한 공급망을 갖췄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한국 반도체를 주저앉히기 위해 던진 규제라는 돌멩이는 오히려 한국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위대한 디딤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번 국산화 성공은 단순히 부품 하나를 바꾼 것을 넘어 대한민국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전반에 대폭발을 일으키는 거대한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SNS텍의 성공 모델은 다른 많은 중소기업에게 우리도 대기업과 손을 잡고 연구하면 일본을 이길 수 있다는 강력한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제는 포토레지스트와 불산 등 다른 핵심 소재들도 속속들이 100% 자립을 향해 나아가며 일본의 기술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수조 원 규모로 커질 블랭크 마스크 시장에서 이제는 우리 기업들이 당당하게 주역으로 활동하며 막대한 부를 창출할 전망입니다. 과거에는 일본으로 흘러갔을 막대한 자금들이 이제는 우리 기업들의 주머니로 들어와 대한민국 경제를 돌리는 소중한 피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세금이 쌓이며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이 모든 과정은 반도체 독립전쟁이 가져다준 결실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다음 세대 기술인 하이-NA EUV를 개발할 때도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파트너들과 함께 규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반도체 기술의 표준을 주도하며 기술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만의 전략적 자율성과 경제적 주권을 확보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 어떤 나라도 기술을 무기로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 없으며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증명했습니다. 2019년의 쓰라린 구역은 대한민국에게 쓰디쓴 보약이 되었고 우리는 일본 제품이 최고라 믿으며 안주하던 과거에서 완전히 탈피했습니다. 일본의 오만이 잠자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격이 되었으며 이제 대한민국 반도체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2019년에 참담했던 새벽부터 2026년의 찬란한 승전보까지 이어진 이 300일의 시간은 위기가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삼성전자라는 거인이 끌어주고 SNS텍 같은 강소기업이 밀어주며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응원한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한 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안심해서는 안 되며
일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다시 앞지르기 위해 칼을 갈며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무서운 자본력으로 우리 턱 밑까지 쫓아오고 있기에 반도체 전쟁의 1라운드가 이제 막 끝났을 뿐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위기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끈기와 열정이 있기에 다시는 과거의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혁신하며 전진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짜릿하고 유익하셨다면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승리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산화 소식을 듣고 느낀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대한민국 반도체의 다음 신의 한 수는 무엇일지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무한한 돈의 전쟁, 무한돈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전극을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